지금부터 자영업 소상공인과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골목 상인의 아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16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등을 돌린,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장 힘겨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자영업자들이죠. 그래서 자영업자들 달래기에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가장 화두가 됐던 문제, 단연 최저임금 문제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동결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인상은 어쩔 수 없다라는 결론을 이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기존 입장을 다시 재확인한 셈이 됐군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연초부터 지금 중소기업, 대기업 지금 잇따라서 다 면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각계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건의사항들을 듣고 있는데 사실 이번 정권 들어서 소득주도 성장, 즉 이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게 바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입니다. 네. 사실 지난달만 해도 이 소상공인 하고 있는 숙박업이나 등등 서비스 같은 경우에 10만 개의 일자리가 다 날아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 모임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 사실 여기에 나왔던 방기용 중소상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회장 같은 경우는 이 단체 유일하게 1만 원 인상에 대해 찬성했던 그 단체입니다. 네. 근데 어제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죽겠다. 도저히 못 살겠다. 네. 좀 동결시켜달라. 그 요구를 했어요. 그만큼 절박하다는 것이죠. 즉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서 도저히 지금 자영업자들이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간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정책은 계속 유지하겠다. 즉 물론 길게 보면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좀 못 들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자리에 모인 자영업자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러놓고 결국에 인상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럴 거면 이 자리에 왜 불렀냐라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떻습니까? 강선우 의원님. 정부 입장에서는 이 좀 마지노선을 좀 이미 그냥 확정 지은 건가요?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이 포용적 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세 축 중에 하나가 소득 주도 성장이고 소득 주도 성장의 중요한 부분이 최저임금 인상인 거고요. 근데 네. 이 최저임금이라는 건 인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 최저임금이라는 건 그 경제 발전할수록. 근데 이게 속도는 다만 우리가 좀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8,350원으로 급격히 인상을 한 다음에 시장에 굉장히 충격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국민들 여론조사를 봐도 방향성은 맞다는 거예요. 방향성은 맞지만 어쨌든 이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일이니 속도 조절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거 네. 속도 조절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다른 정책들 또한 병행이 돼야겠죠. 예를 들면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을 위한 권익 구제를 신속히 해준다던가 아니면 그들이 어떤 불이익을 받았을 때 소통 장구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소통 장구를 굉장히 빨리 열어준다던가 불공정, 네. 불합리에 대해서 정부에서 뒷받침을 해준다던가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만 있는 것이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표현이 조금 부적절한 것 같고요. 네. 그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되 속도는 조절하되 그것 네. 말고도 여러 가지 그 병행되는 정책이 함께 따라가야 된다. 그런 거.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영업자들 160여 명 청와대 초청을 받았지만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야속했었나 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야권에서도 비판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큰 고충인 최저임금에 대한 시원한 대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보완책을 말했지만 결국은 언발의 오줌 누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기업을 위축시키는 소득주도 성장의 폐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큰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자, 야당에서는 언발의 오줌 누기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당에서는 어제 그 어제 그 만찬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하고 있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 경제 주체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만담을 하고 네. 간담회 하는 것 자체는 높이 평가합니다.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네. 그러나 어제 참석한 분들도 구체적 대안이 없어서 아쉽다는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무조건 청와대 칭찬만 할 게 아니라 이제는 총선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 대안 쓴소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어제 간담회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기다려달라였습니다. 네. 그래서 음식 메뉴 같은 경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 도가니탕이나 뭐 숙성에 7일이 걸리는 그릭 요거트 같은 걸 선정했다고 하는데 지금 자영업자들이 정부를 믿고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현실이 절박하다는 점, 그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민주당도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인 이 소득주도 성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달콤한 사탕 같은 이론이다라는 말을 했는데 평론가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소득주도 성장, 정말 소득을 늘리게 되면 그로 인해서 경기가 선순환된다면 매우 좋은 그야말로 달콤한 사탕 같은 이야기로 들리지만 네. 실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GDP나 이런 수치들을 비교해봤을 때 소득주도 성장이 당초의 역할을 잘 못한다는 뼈아픈 지적이거든요. 이게 경제학자 1,500여 명이 모인 굉장히 큰 학회에서 나온 말인 만큼 이 경제학자들 그런 보수학자들 아니냐 이렇게 볼 게 아니라요. 네. 보수 신보 상관없이 폭넓은 수준의 보편적인 경제학자들이 정부에 쓴소리를 한다면 그 부분을 우리 소통 잘하고 공감 잘하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하는 여론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장하준 교수도요. 앞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죠. 들어보시죠. 제일 문제는 지금 성장이 안 되고 투자가 안 되고 산업 구조 고도화가 정체가 됐다는 거예요. 보통 6% 이상 하던 성장이 이제는 2%, 3% 하기도 힘듭니다. 지금 3% 성장률이라고 하지만 인구 증가율이 있기 때문에 1인당 소득 늘어나는 걸로 하면은 3%가 아니거든요. 물론 경제가 성숙하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는 건 맞죠. 근데 이게 갑자기 6%에서 2, 3%로 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자, 우리 경제학자들의 이런 목소리를 절대 흘려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라가르드 IMF 총재가요, 지금 전 세계 경제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라고 세계 경제 위기를 우려하는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국내 경제 그냥 단독으로 떼놓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세계 경제가 힘들어지면 우리 국내 경제는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순위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 만나보시죠.